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노컷 뉴스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속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예고했던 2차 돌봄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온종일 돌봄 법안 폐지, 돌봄 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2차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교육부와 국회가 돌봄 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 돌봄 운영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업을 유보하기로 한 겁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청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단계적인 개선 조치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파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유명 제약사들이 잇따라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다음 단계인 백신 공급과 실제 접종 과정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영국은 백신 운송에 군용기까지 투입해서 벨기에에서 제조한 화이자 백신을 가져오고 독일은 이번 달부터 백신 센터를 설치해서 전국 수백 곳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영국과 함께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로 꼽히는 인도는 3천만 명의 의료계 종사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 등 필수 인원부터 백신을 마친 뒤 점진적으로 접종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미국 의회가 2021 회계년도 국방 예산안인 국방수권법에 22억 달러를 투입한 태평양 억지 구상을 신설했습니다. 미국 군사위원회는 태평양 억지 구상이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태평양 억지 구상에 따라서 미국 국방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태세와 방어 능력을 증진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전진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일보 살펴봅니다.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닫으면서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수년간 은행권의 화두였던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대비하기 위한 거라는데요.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은행 점포 수는 약 4,500개로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서 97개가 줄었습니다. 은행 측은 비대면 거래가 90% 이상 늘어나면서 점포 수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노조는 은행의 단기적 수익을 위한 무분별한 점포 폐쇄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한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환매 조건부와 토지 임대부 주택을 일컫는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서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면서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계획 단계에서 주택 유형별로 어떻게 배분하고 배치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3기 신도시 중에서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에 접어든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추진 속도가 비교적 빠른 지역은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경주 대릉원 동쪽에 위치한 쪽샘지구 44호분에서 바둑돌 200여 점과 금동관, 금귀걸이 같은 장신구 일체가 출토됐습니다. 44호분 무덤의 주인공은 여성으로 추정되고 유리구슬로 엮은 가슴걸이부터 은허리띠 장식까지 모두 착장해서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같은 최상위 계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특이한 것은 발치 토기 사이에서 바둑돌 200여 점이 한데 모여 나온 겁니다. 그동안은 최상위 계층의 남성으로 추정된 무덤들에서만 나온 바둑돌이 여성의 무덤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